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담았던 도심의 작은 공원, 어떤 이 학교 선생님 같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요. 전에 선생님 한 분께서 이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공원을 조성을 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이제 우리 토종 식물들을 식재를 해서 이제 관리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여튼 보이지 않는 정말 정성스러운 손길이 이 숲 곳곳에 느껴지기도 해서 제가 간혹 이제 꽃이 보고 싶을 때는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몇 가지를 이 공원에서 핀 꽃들을 소개를 해드려서 조금 그 당시에 피지 않은 꽃들이 있어 이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모처럼 시간이 나고 해서 아침나절에 산을 올랐습니다. 여튼 전지하지 않고 그냥 기르다 보니까 이 벚나무가 상당히 우거졌죠. 굉장히 높이 솟아 올랐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숲이 많이 우거졌고 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은 어색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좀 화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어두운 느낌이 들고요. 저 친구 시끄럽게 떠드는 친구는 지금 직박구리라는 새입니다. 까치, 어치 비슷하지만 까치는 어치보다 좀 더 어두침침해 못생겼죠. 까마귀보다는 조금 더 예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번식기가 됐는지 아주 부산을 떨고 있네요. 상당히 숲속 친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부산함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야생화 산책을 한번 잠시 다녀볼까 합니다. 가고 있는 중에 보이는 꽃은 참나리네요. 참나리. 이제 나리꽃 중에서 백합과 식물 중에서 이 참나리는 이렇게 가지 사이에 주화, 열매가 이렇게 달리죠. 그래서 이 주화가 달리는 종류를 참나리라고 하고, 주화가 없는 종류 중에 이제 중나리, 또 털중나리, 하늘나리, 말나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잎나리도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우람한 꽃을 피우는 이렇게 잎맥 사이에 주화를 달고 있는 이 친구는 참나리가 되겠습니다. 7월이나 8월 되면은 아주 화사한 주홍색의 꽃을 피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친구 제가 잎 사이가 살짝 나오길래 솔나리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키가 제법 많이 컸습니다. 사실은 솔나리가 아니고 둥굴레입니다. 둥굴레는 사실은 잎 사이가 널찍해 이렇게 넓은 잎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층층층층층 이렇게 꽃이 펴 있죠. 꽃이 굉장히 예쁜데 좀 당겨 볼까요? 당겨 보겠습니다. 둥굴레 꽃과 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꽃잎이 4장 내지 5장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피어나는 층층 둥굴레가 되겠습니다. 뿌리의 효능이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황정, 진황정 이런 여러 가지 한약명으로도 불리우고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둥굴레도 사실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이제 둥굴레하고 용둥굴레가 있습니다만은 예쁘게 일자로 서서 또 꽃을 한 송이씩 피우는 각시 둥굴레도 있죠. 그리고 이 층층 둥굴레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류 상당히 귀한 품종이거든요. 야생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품종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니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층층 둥굴레.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층층 둥굴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터리 풀도 제가 예전에 담아놓은 사진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꽃을 하얗게 피웠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예쁜 터리풀 꽃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왔습니다. 터리풀입니다. 하얗게 눈송이가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쁘죠? 조금 더 당기면 여기에 벌 한 2마리 앉아있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이 색감이 흰색이긴 합니다만은 이 터리풀 종류 중에서 지리터리풀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지리산 쪽에 자생하기 때문에 이제 지리터리풀이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꽃이 분홍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이보다 더 화사하고 연분홍빛이 정말 예쁜 꽃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지리터리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또 뭐가 스물스물 잎사귀가 넙죽하게 올라오는 게 이 친구는 300초네요. 300초. 세 가지가 하얗다 그러죠. 꽃도 하얗고 이제 나중에 잎 끝에 여기 부분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뿌리도 하얗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하얗다. 그래서 300초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어려서 색이 여기 나오는 색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색이 좀 나왔습니다. 발색이 됐습니다. 이 발색이 된 게 아니고 새가 실내 새가 실내해 놓은 것을 발색이 된 것으로 착각을 했네요. 아직까지 새순이 자라 나오는 중이어서 그런지 잎부분이 하얗게 아직 변색은 덜 된 것 같습니다. 발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리고 뭐 개아마, 야자마라고 하는 개아마도 있고요. 저 친구는 이제 유럽종 식물도 한 친구 있네요. 이 친구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파리풀입니다. 파리풀인데 상당히 독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풀을 가지고 파리약을 만드는 그런 원료이기도 합니다. 지찌어 가지고 뭐 뿌리면 파리 같은 거 뿌리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저는 뭐 실험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파리풀입니다. 그리고 빗자루도 있네요. 빗자루. 저 친구는 이름이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를 만들진 못합니다만은 빗자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을에 또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그 열매도 예쁘죠. 빗자루도 있네요. 이제 키가 엄청나게 큰 친구도 있네. 꽃을 피웠습니다. 천남성입니다. 사실은 산행하시는 분들이 가을에 가장 위험한 식물이 이 친구죠. 이거 키가 엄청나게 솟아올랐습니다. 꽃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만은 사실은 맹독성 독초죠. 이 친구는 먹으면 큰일 나는 천남성이 되겠습니다. 천남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야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남성 하면은 뜨거 하시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살살 돌면서 보니까 눈에 띄는 친구가 저기 키가 막 자라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살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꽃이 이제 막 달리고 있습니다. 꽃이 위를 향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 친구는 정자초가 되겠습니다. 정자초. 꽃이 벌써 졌네요. 야, 이렇게 일찍 왔는데 꽃이 벌써 져버렸습니다. 열매가 달렸습니다. 이 꽃이 정말 왜냐하면 이 꽃을 왜 정자초라고 하냐 하면 이 꽃이 우물정자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겼거든요. 야, 이 친구 꽃 피웠을 때 정말 예뻤을 것 같은데 약간 보라색, 연한 보라색 꽃이 핍니다만은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져서 열매가 지금 맺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현재 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영상에 더 영상 올리기 그건가요? 뭐 하여튼 뭐 자세한 컴퓨터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서 이 꽃을 같이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손이 이렇게 싹 없어지고 사진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의아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위에 사진을 더 씌우기 하는 그런 기능도 제가 할 줄 압니다. 전혀 문외한이 아닙니다. 여튼 그래서 이 정자초라는 식물도 상당히 귀한 품종인데 이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멋진 친구입니다. 일단은 저쪽으로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커다란 부채, 제 손이 이렇습니다만은 이 부채가 이렇게 큽니다. 한 장이 둘레 5장인데요. 대개 5장 내 6장이 잎이 피는데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도깨비 부채라고 하는 식물인데 그때 제가 사진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꽃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도깨비 부채의 꽃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당겨보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야, 사실은 뭐 크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야생에서 어두운 숲에서 이렇게 하얀 빛으로 등불같이 빛을 내는 이런 식물, 이것이 바로 도깨비 부채의 꽃이 되겠습니다. 예쁘죠? 도깨비 부채 꽃을 제가 촬영을 하다가 옆을 살짝 돌아보니까 여기 또 우람한 잠대 같은 식물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다시 됐습니다. 줌아웃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보기에 잔대 같죠? 잔대 같습니다만은 잔대가 아니고 냉초라는 식물입니다. 냉초. 이쪽이 좀 제가 빛을 등져야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야 그러고 보니까 또 저쪽으로 다 쏠렸네요. 하여튼 이 냉초라는 식물은 말 그대로 성질이 굉장히 찬 식물이죠. 그래서 이제 타박상,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식물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뭐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습니다만은
약용식물로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야생에는 별로 보이지 않고 거의가 재배를 하는 약용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7월이나 8월쯤 되면 여기서 꽃대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연한 보랏빛의 꽃이 아주 길게 꼬리처럼 달립니다. 뭐 산꼬리풀 같은 그런 정도의 비슷한 그런 꽃이 핍니다만은, 여튼 여기는 이제 너무 습지가 응달이다 보니까 이게 더 우짜란 것 같은데요. 이 친구도 제가 이 꽃 사진을 예전에 촬영해 두었던 것들을 좀 몇 장을 더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친구는 이제 관절염, 두통, 해열, 뭐 어제 성질이 차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별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약으로 쓰입니다만은,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임산부는 사용을 금합니다. 상당히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임산부는 사용을 금기시하는 약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냉초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 잎사귀 5개. 저도 처음에 사실은 잔된 줄 알았거든요. 여튼 냉초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아하, 지난번에 등치개 꽃을 제가 사진으로만 보여드려서 오늘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꽃은 아직 어려서 못 피우는 건지 꽃은 없습니다. 등치개 줄기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꽃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저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에 연한 자주색의 꽃이 있어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담아 볼까요? 자,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겼습니다. 예쁘죠? 연한 자주색의 꽃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자주색이 나는 꽃이다 그래서 자난초다, 자란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사실은 난초과 식물은 아닙니다. 난과 식물은 아니고 사실은 꿀풀 비슷하죠. 꿀풀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줌 아웃 좀 시킬까요?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보다 이제 꽃대가 더 위로 더 올라오면서 이 땅바닥에 더 낮게 해서 요만큼 자라는 그런 식물이 있죠. 이름하여 조개나물이라고 합니다. 이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이제 그 조개나물과 아주 비슷해서 이 친구는 이제 큰 조개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조개나물도 조개나물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외래종이 들어와서 조개나물과 아주 크게 혼동을 주는 친구가 있죠. 아유가 레프턴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아유가 레프턴스는 지금 이 옷에 없기 때문에 아유가 레프턴스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올려서 여러분께서 함께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자난초는 여튼간에 어릴 때는 저 나물라도 많이 먹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썩 보기 쉬운 식물은 아니죠. 우리나라 상당히 고산지대에만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산지대 특산종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여튼 꽃 자체가 너무 귀엽고 색도 예쁩니다. 난초는 아닌 난초, 자난초, 자란초였습니다. 정말 보기 어려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골무꽃입니다. 골무꽃 중에서도 지금 좀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꽃인데요. 산골무꽃이거든요. 산골무꽃인데 백화입니다. 좀 비켜봐, 사람아. 사람이 아니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친구도 이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산골무꽃인데 흰색입니다. 백화. 정말 귀한 품종이거든요. 산골무꽃 백화입니다. 야, 예쁘네요. 이 친구 대개 보면은 이제 약간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는 친구들인데, 와, 희한합니다. 흰색은 전에 본 기억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자세히 보긴 처음 같네요. 정말 멋지네요. 이 친구 나중에 사진 촬영을 좀 해가지고 썸네일로 이 친구를 꼭 등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친구입니다. 흰색의 산골무꽃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리적거리는 친구가 있어서 누군가 했더니 이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아주 이름이 나쁩니다. 도둑놈의 갈고리입니다. 도둑놈의 갈고리 중에서도 큰 도둑놈의 갈고리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큰 도둑놈이 여기 셌습니다. 아주 전체가 다 큰 도둑놈의 갈고리 군락이 되어 있네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큰 도둑놈의 갈고리입니다. 이 친구들은 좀 이름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꽃은 그런대로 괜찮긴 한데,
또 이제 열매가 아주 또 끈적끈적해 기분 나쁩니다. 옷에 달라붙어 가지고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꽃 사진을 살짝 제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부가 설명을 생략합니다. 하여튼 이름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 친구 지금 큰 꽃 의아리인데요. 벌써 꽃이 다 져버리고 열매만 이렇게 맺혔습니다. 이 꽃송이가 입맛이가 손바닥만시가 하얗게 순백색으로 피는 아주 예쁜 친구인데 제가 너무 늦었네요. 지난번에 촬영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 바로 왔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정말 이 친구 꽃 피었을 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으면 너무 예쁜 작품이 나올 뻔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데 열매도 나름대로 예쁘죠. 열매도 괜찮습니다. 열매도 이렇게 또 모여있으니까 예쁘네요. 큰 꽃 의아리 이 친구도 꽃 사진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숲에서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영상을 그만 닫고 가려고 했더니 또 아주 자주색의 예쁜 꽃이 있어서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자주색 꽃이 피는 자주달개비입니다. 자주달개비. 자주 달고 그래서 한 건 아니고요. 자주색 꽃이 피는 자주달개비. 어쨌든 유럽의 원산육이 우리나라 토종식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내한성이 강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식재된 지가 꽤 오래되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항균 작용도 뛰어나고 해독 작용도 뛰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기 정화 작용이 아주 탁월하다고 해서 일단 좀 놔주세요. 좀 당겨서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 정화 작용이 아주 탁월하다고 해서 아파트나 화단 가운데 같은데 아주 많이 심죠.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한 아파트나 화단이나 공원 같은 곳에는 많이 식재되어 있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제 이 친구들은 방사선을 인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죠. 그래서 원자력 병원이나 또 이런 원자력 그 발전소 주변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요. 이 꽃이 지금 진 보라색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한 보라색인데 이 친구가 방사선이 닿으면 또 연분홍색으로 연하게 변한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한 식구가 된 그런 토착화된 식물로 이제 분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초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한약명이 부인초입니다. 부인초. 부인초라고 불리우는 자주달개비.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딸기가 엄청나게 지금 우람하게 자라고 있는데 여튼 새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싫지만은 않은 그런 한적한 공원의 아침이었고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공원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